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하겠습니다. SP 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금요일은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심상치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국제 구리 가격이 넥스트 설강이 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리 수입을 지금 제한할 필요가 있나 한번 봐라. 네, 이거 조사해라라고 명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구리 가격이 많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티그룹에서는 $10,000까지 조만간 구리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요인이 좀 여러 가지가 함께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상무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인프라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글로벌 IB에서 $10,000 얘기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어제 한 $9,500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마지노선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00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뭐 사실 원자재를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철강이랑 알루미늄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네. 지금 구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소위 잘 모르지만은 네네. 되게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전기차에도 구리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선 이런 데도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인플레가 다시 온다 안 온다 뭐 경기 둔화 속에서 원래는 이제 구리가 경제 전망 그러니까 경기 지표로 많이 활용됐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경기 둔화가 일어날 때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게 정론이었는데 네. 지금 이 틀이 완전 깨져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네. 이 행보들이 지금 원자재 가격들 자체 정말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멈추진 않고 네네. 추가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이 구리에 관세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철강이랑 알루미늄이랑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들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게 이게 협상용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저게 부과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상관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이거는 관세 부과하면은 오히려 지금 누군가 막 사들이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요인은 아닌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 요소 자체가 네. 트럼프와 미국 정부가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관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말을 바꿀 수가 있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침개 뒤집듯이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네네.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 안 간다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 흐름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 계속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네. 추가 시세가 좀 당분간은 나오지 않겠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침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관세 정책에 어떻게 드라이브를 거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구리 가격이 추세 상승하려면 그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예측하기가 힘든 경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일단 전망은 오를 거다. 네, 요거에 지금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리 관련주도 최근에 동향을 제가 크게 관심을 안 둬서 그런지 딱 기억나는 종목은 없는데 네. 관련주들 조금 보면서 그러면 이거 상승에 베팅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네. 구리 관련주라고 대표적으로 불리는 거는 뭐 이구산업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대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아연도 구리와 관련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재련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이구산업은 이제 가공을 담당하는데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풍산이라는 기업도 풍산 있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작년 5월쯤에 이 풍산이라던가 이구산업이라던가 신고가를 경신한 적이 있었어요. 네. 작년 5월이었거든요. 그때도 구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올랐었는데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근데 최근의 흐름 보면은 구리 가격 계속 오르는데 이 구리 관련주들이 주가 안 생각보다는 움직이죠. 많이 네. 못 올랐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구리 가격이 한번 돌파가 나오면 이제 이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루미늄이랑 철광들도 그랬거든요. 철광도 계속적으로 중국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다가 반덤핑 얘기 나오고 네, 네. 갑자기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지금 철광주 강관주들이 뭐 엄청 올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알루미늄주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근데 저는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도니까 네. 구리 쪽으로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습니다. 물론 잘 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잘 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미리 좀 매수를 해놨다가 이 뉴스가 나오고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구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취 매매가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남들이 현재는. 원래 네. 이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너무 고점에서 자꾸 추격 매수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아요. 요즘에 맞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을 10만 원에 사면요. 요게 한 2, 3%만 빠져도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좀 밑에서 미리 잡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좀 분할 매도하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고점에서 좀 추격 매수를 했을 때 너무나 좀 부담감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알루미늄 철강 다음에 갈 건 뭐냐라고 생각을 제가 해봤고 그래서 구리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취 매매할 수 있는 리스트업을 조금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탑픽을 가지고 오신 거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잡는 게 좋을까?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 쫙 봤더니 다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종목은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종목에 대한 그리고 업황에 대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뭔가 조금 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구리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요즘 AI 얘기 많이 나오고 지금 전선주 잘 가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래 많이 들어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4차 산업이라는 키워드하고 구리하고의 연결관계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구리가 일단 전도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단 친환경 에너지의 약간 필수적인 원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굉장히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송전, 배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변압기 관련해서는 전력 공급하는 송전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네. 배전이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전력을 받아와서 그럼 데이터 센터 안에 배전반을 통해서 전력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워 케이블, 커넥터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되어 있겠습니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주들이 그때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나오면서 올라갔을 네, 때 네. 같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뭐 이렇게 압박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밀어줄 거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단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4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좀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그 중국이죠. 뭐 중국도 있겠고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 저도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중국이 제가 봤을 때 생산보다는 좀 되게 많이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의 진심이고 네네. 이번에 양회 때도 AI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거죠. 뭐 챗 GPT 대항마 뭐 이런 것들
딥시커 이런 것들이 계속 출현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걸 가동시킬 만한 서버나 데이터 센터는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고요. 소비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수출을 조금 통제하다가 다시 풀어주는 기조래요. 수익이 안 나가지고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동향도 저희가 조금 변수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리 가격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변수 가운데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뭔가 변수 요인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관세보다는 또 다른 쪽에서 뭔가 나와버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게 가격은 사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어디선가 공급을 확 하게 되면은 이게 가격 급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마치 이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디램이랑 낸드를 가격 할인해서 뿌리니까 이게 디램 가격이 내려갔다가 최근에 올라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처럼 구리도 그렇게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락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관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미리 선점해서 공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000는 뭐 돌파 완전히 무리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신 거죠? 그 이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도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언급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탑픽 사실 고려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슈도 굉장히 많고 조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선침에 좀 유리한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일단 풍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풍산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방산도 모멘텀이 있고 구리 모멘텀이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지금 방산 3대장, 4대장, 한국항공우주까지 갈 때 이 종목은 못 갔던 이유는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요. 70% 이상이 구리 매출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방산 매출인데 70% 이상에 대한 구리. 그러면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신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공을 할 때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이 원가를 판가에다 부과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 원가가 올랐을 때 우리가 가공을 해서 팔 때 그 판매가에다가 원가를 오른 거 분을 더해주는 그 롤마진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마진율, 이익률에 대한 영업이익 쪽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가격 쪽으로만 봐도 조정 나온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위로 업사이드 좀 더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만약에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풍산이라던가 이구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구리 가격 상승에 베팅하자라는 게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보니까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코멘트를 대세 상승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관련된 주식들도 추천이 많이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눈길을 좀 살짝 줘봐도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좀 ETF 쪽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ETF도 많이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ETF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이 원자재가 위험한 게 변동성이 심해서 진짜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변동성이 엄청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나는 미국 주식 쪽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TF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쪽에서는 저는 대형주에 속하는 풍산 정도가 괜찮고 이구산업도 좋은데 이것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이구산업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목표가 설정하면 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74,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직전 고점은 아니고 전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74,000원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은 그렇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조금 더 적합한 종목이라고 해주셔가지고 난 트레이딩으로 이구산업 한번 해보겠다 하시면 어떻게 라인 잡아놓는 게 좋을까요? 이구산업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본다고 한다면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500원 딱 잡으시고 정말 변동성이 크고 지금 거래량이 이구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작년 5월 달이 딱 그랬습니다.
정말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지금 차트 흐름도 풍산이랑 이구산업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시가총액이 좀 낮고 소형주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에 확 튈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서 지금 뭐 가격적인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된 투자 오늘 팁 많이 얻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세와 경기 회복 그리고 AI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동시에 다 안고 있는 구리입니다. 뭐 변동에 대한 어떤 요인들을 다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뷰는요, 네, 업입니다. 네, 가격을 많이 상승할 것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주가는 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언급해드렸으니까 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